자, 이번 시간은 실용글쓰기 최종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 1회부터 최종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특히 서술형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리엔테이션부터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글쓰기, 실용글쓰기와 관련된 이론들 또 예상 문제들, 핵심 정리들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는 가산점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그래서 빠르고 바르게 풀 수 있는 원리들 또 요령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도움을 얻고자 이 강의를 잘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최종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답안지의 모양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지와 답지의 모양들을 우리가 이미 처음에 다 소개를 해 드렸었지만 자, 우리가 이미 객관식 300점, 서술형 700점, 정말 이 9문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 서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고요. 자, 이제는 결국은 2025년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1, 2교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통합된 120분이므로 시간 조절을 정말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초시생들이 갖는 어떤 시행착오, 바로 처음부터 너무 객관식에 힘을 빼는 것, 1번부터 30번까지만 막 너무 열심히 풀다 보니까 서술형 정말 고득점, 30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50점, 또 100점, 300점까지 우리가 정말 높은 점수에 대해서 오히려 소홀히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술형을 먼저 풀자 하는 것은 계속 강조했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객관식을 소홀히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 글들, 약 30여 가지의 실용 글들 앞에서 반복했던 즉 기한서나 품위서나 또 심지어는 사내 제안서냐 사회 어떤 문서냐 또 각각의 다양한 글의 종류들에 대한 이해 또 때로는 암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상식을 통해 국어 지식을 통해서 문해력과 함께 풀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말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일단 실용 글의 종류들, 기본 특징들은 공부를 통해 꼭 외우고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유의사항들 중에서도 역시 다 아는 이야기죠. 휴대전화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또 답안, 시험 종료 후에는 반드시 펜을 내려놓아야지 부정행위로 인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엄격하잖아요. 마지막 문제 마킹해도 이거는 부정행위다. 이렇게 0점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또 미리 문제를 보거나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올리고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지시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불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 자,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는 서술형 때문이죠. 특히 서술형 답안은 검은색 볼펜 등으로 특히 가는 필기구 0.28이나 0.38 정도의 두께로 우리가 써야만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고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막 1.0이라든지 두꺼운 펜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문제 의도, 발문 조건에 맞지 않는 답안 안 된다. 감점된다. 다만 이제 서술형은 정말 성실 점수, 노력 점수, 부분 점수가 유사 점수들 분명히 예시 답안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이라서 정말 하나라도 더 정말 조건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이제 숙지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1회 최종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120분을 이 강의를 통해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좀 지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찾기를 1회는 객관식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10문제만 풀게요. 책에 있는 30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11번부터 30번까지는 개별적으로 푸시면 되고 대신에 서술형은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는 객관식 10문제, 서술형 9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2회 모의고사는 방법은 같은데 문제 번호를 바꾸어서 객관식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를 풀고 서술형은 또 다 풀어드리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5회 모의고사의 구성을 대략 이렇게 잡을 거예요. 다만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보아서 좀 유동적이긴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객관식은 다 풀지 않는다. 한 10문제만 선별해서 풀 거고요. 서술형은 다 풀어드리겠다. 특히 서술형 9번 원고지까지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요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꼭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실용 글들과 그리고 주로 문해력과 관련된 이런 비문학적인 글들이 앞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도 있고 또 실전 문제보다 조금 까다로운 형태들의 비문학적인 글들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재는 디지털 격차. 약간 이제 우리가 분명히 1번이라는 상징적인 문제의 의도는 쉽다. 1번부터 막 너무 부담스럽게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약간 상식적인 문제의 의도들 편하게 풀어도 좋은 것이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건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범주의 문제. 이것이 A에 대한 문제인데 B에 대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A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것은 A-, B에 대한 것은 B- 이렇게 그 범주가 어긋나거나 엇갈리지 않아야 한다. 너무나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 같지만 문제 그래서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디지털 소외자들이 있어요. 뭐 고령층도 있고요. 지방 같은 데도 있고요. 이렇게 막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심지어는 막 스마트폰도 사용 못하고 키오스크도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자, 어쨌든 세계적으로 아니면은 지역적으로도 이 지역 또 연령적으로 세대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글쓰기 절차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에 해당하는 범주를 잘 보라는 거예요. 계획학이냐, 내용 생성학이냐, 조직학이냐, 표현학이냐, 고쳐쓰기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디귿, 이 조직학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세요. 당연히 얼거리를 짠다,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을 짜는 거죠.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죠. 뭐 글쓰기에 의하면 주로 뭐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한 내용을 목적 및 조직 원리에 맞게 잘 배치, 적재적소의 위치에 배치하라라는 그 의도, 글쓰기 절차에 주목해 주시고. 자, 그런데 3번을 보니까 디지털 격차까지는 다 맞잖아요. 자, 그러나 사회적 소외를 너무 자세히 다룬 것 같아. 물론 사회적 소외를 어떻게 잘 반영하고 배치하느냐 이런 거지만 너무 자세히 다루었다라고 하는 평가잖아요. 이거는 이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고쳐쓰기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퇴고라고 이야기하는. 한번 조직을 다 하고 나서 표현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자세히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줄이고 다른 내용을 균형 있게 넣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글 마무리 단계, 고쳐쓰기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이니까 디지털 격차라는 소재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조직학이라는 위치와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국어는 막 정말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나 선지라기보다는 약간 범주를 엇갈리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듯하다의 함정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 디귿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결국 미음, 고쳐쓰기 자리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 되겠죠. 조직하기는 잘 목적이나 원리에 맞게 잘 배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맞았던 거고요. 자, 이제 문제 2, 3번 역시 두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세트형 이제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문학적인 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제 2번을 보니까 잘못 이해한 것은 자, 이제 결국 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불일치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쭉 읽다가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한 두어 개 정도를 좁힐 수도 있고 진짜 쉬운 것, 너무나 당연한 걸 지워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소재를 보니까 사회 전체의 공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뭐 결론적으로 공리는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 그랬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긴 하네요.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진짜 행복한 거고 소수의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따지기 어려운 100명 중에 9명, 90명이 행복하면 그건 행복인 거고 100명 중에 10명이 막 거기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없어. 너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물론 예전에 그런 게 통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공리주의에 대한 좀 비판적 견해들이 있어요. 왜? 나머지 소외된 10명도 함께 가야 된다. 사회적 약자라든지 동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슬로건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의 의견도 알고 또 그에 따른 비판적 견해도 함께 알면 더 좋은 이런 건 이제 약간 이제 비문학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만 자 다만 이제 이 글에 의하면은 뭐 로빈 후드 우리가 의적 로빈 후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약간 홍길동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소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시간상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되 자 마지막 부분. 자, 마지막 부분에 좀 주목해 주세요. 물론 이제 글쓴이의 견해를 따라가는 건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견해 중에서 로빈 후드처럼 부자의 돈을 좀 나눠주자. 약간 이게 어디와 비슷한 거죠?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 중 공동생산, 공동분배, 절대평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뭐예요? 다 잘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자들에게 약간 동기를 좀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 역시 능력 있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는 않아요. 다만 부러울 뿐이지. 다만 정당하게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정축제라든지 뭐 결국은 불법을 통해서 탈법을 통해서 위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다만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모두 다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풍요로운 공산주의, 바로 유토피아나 가능한 거예요. 이건 현실에 존재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글쓴이들도 그래, 이렇게 돈 벌어서 그냥 다 나눠줘. 그럼 자산가, 부자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로빈 후드 각본이 두 가지 방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더라. 바로 자산가들의 약간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거야. 돈 열심히 벌면 뭐해. 다 내 거 나눠주는 거 아니야. 일 안 해, 일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견해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또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자, 우리 헌법에도 역시 뭐 기본권 또는 뭐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누구 입장에서? 부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유는 조금 더 침해될 수 있는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누구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산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내 자유를, 내 돈을 나눠준다고 뭐 이렇게 또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로빈 후드 각본에 의한 부의 재분배, 바로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나눠준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 문제와 상관없이 이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할 수 있었고 로빈 후드 각본이라는 게 이론적, 이상적인 건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정답 3번으로 가볼게요. 자유의 침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 와, 처음과 끝이 맞는 말이에요. 이럴 때 보통 수험생들은 어때요? 현혹된다는 거죠. 왜? 그럴듯하니까. 국어의 가장 큰 단점, 그럴듯한데 틀릴 수 있는 경우에. 그럴듯하지만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간 부분과의 논리적인 관계, 인과관계가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침해가 불가한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안 돼. 이렇게 말했던 거지. 사회 전체 이익을 감소시킴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까 로빈 후드 각본이래요. 나눠주자. 사회 전체. 공산주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의 침해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냥 대의를 따르되 그냥 개인의 자유예요. 또 내가 열심히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을 문장형으로만 구성을 한다면 처음과 끝은 A에 관한 이야기니까 맞는 것 같았지만 중간 부분은 B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감소한다. 그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소시키니까 자유일치가 모순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유형의 선지들이 국어에 많다는 거. 물론 비슷하면서도 앞에 두 부분은 맞는데 끝에 하나 틀린 것도 많아요. 객관식의 논리적인 문장을 보라고 해요. 대충 띄엄띄엄만 보지 말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함정이 진짜 많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차라리 맞으려면 중간 부분을 바꿔야 되겠죠. 자유의 침해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으로 그래서 자유의 침해는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글쓴이의 내용은 로빈후드 각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을 막 너무 강제적으로, 막 너무 막 재산 빼앗아서, 막 세금 막 부과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글쓴이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1, 2, 4, 5번에 관한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지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냐, B냐, 꼭 이니셜을 통해서 엇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2번이었고요. 그러면 윗글의 주장을 약화시킬 자료래요. 그 윗글의 주장은 아까 로빈후드 각본의 반대, 강제로 나눠주는 거 안 돼. 아까 우리 1번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기본권 훼손하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뭐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약화니까. 약화라는 것은 윗글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not A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약화, 강화는 시험에서 피셈 문제, 7급 국가직 문제, 공무원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5급의 행시 문제, 이제 이런 데 나오는 일종의 이제 피셋 언어 추론 문제, 언어 논리에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어쨌든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글의 내용 살펴보았고 첫째 이야기와 관련해서 글쓴이의 반대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경제 불평등 지수가 개선될수록 이것은 우리 말하면 로빈후드의 각본의 이야기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합시다. 나눠줍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장률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내려간다고 봐서요. 로빈후드에 반대했으니까 일 안 하려고 하겠지. 성장성이 떨어지겠지.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될수록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장률이 내려가야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장률 이야기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생산성이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본 거예요. 의욕을 꺾으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약간 거듭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이제 약간 실현이 된 거죠. 그래 나눠주니까 불평등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 같이 잘 되던데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이제 해체된 거고, 뭐 중국도 결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고, 물론 쿠바나 북한이나 이런 경우가 아직은 약간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 오히려 성장률이 내려가. 개선됐지만 오히려 자산가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내려간다고 보는 건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죠. 강화, 약화 문제 유형들도 역시 우리가 비문학적인 걸 문해력을 위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4번은 글과 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모두 다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니까 타당하다, 강화한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5번은 순서 문제인데요. 자, 순서 문제도 물론 이제 예전에는 실용글쓰기에 거의 필수 문제로 나오다가 개정된 다음에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순서 문제, 접속어 문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지를 보았더니 다로 시작하는 두 개, 그리고는 하나씩밖에 없네요. 가, 라, 마. 그럼 확률적으로 1번, 5번? 확률적이니까 선지를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맨 저는 끝에 있는 확률도 좋은데 마로 끝나는 게 두 개네요. 마로 끝나는 두 개 빼고 나머지 하나씩. 그러면은 두 개씩 있는 게 1번? 어쨌든 확률은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 가부터 읽기보다는 저는 다부터 가겠습니다. 다. 자, 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밝혔대요. 이게 약간 처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무엇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걸로 들어보았죠? 비말, 침, 이렇게 튀면서 뭔가 우리가 기침하면서 막 튀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공기 중에 전파가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말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더 연구해 보니까 꼭 침이 튀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데 공기 중에 기체에서 약간 떠도는 뭔가 그런 혼합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에어로졸인데 에어로졸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드시 침을 통해서 비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침이 안 튀어도 공기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떠도는 그런 혼합물들, 그런 공기에 의해서 혼합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어로졸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대요. 이미 앞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WHO 이거 수정해. 비말, 바로 침방울 때문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어.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이것이 일종의 첫 번째 입장이 어디 입장? 세계보건기구가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 바로 비말도 있지만 에어로졸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을 이제 누군가 한 거예요. WHO, 바로 아까 WHO의 그 담당자예요. 감염 통제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에어로졸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통해서 뒷받침한 거죠. 처음에 WHO의 입장이 나온 거고 WHO의 바로 그 국장이 인터뷰를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자, 벌써 이미 정답은 1번일 가능성, 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에어로졸 가능성이 있다. 에어로졸 가능성이 있다. 자, 또 하는데 한 번 더 있어요. WHO에 또 속해 있는 이 과학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맞다. 논문 검토해 보니까 에어로졸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비말뿐만 아니라, 그렇죠? A도 있는데 B도 있더라. 자, 그래서 결국 세 개의 이야기가 다 나라가 처음에 WHO가 입장을 밝혔다. 그 뒤에 있는 감염국장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또 과학자, 수석 과학자도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죠. A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는 이제 가, 마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앞서서. 그러니까 바로 이 WHO가 밝히기에 앞서 시간적으로는 가가 먼저기는 하지만 핵심 내용부터 나온 거고 바로 다른 이 경우도 있다. 에어로졸 등 밀입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고 아까 과학자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앞서서 이런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WHO가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한 그 근거가 앞쪽에서 있었던 얘기가 그래서는 뒤에 나오게 된 거죠. 자, 결국 에어로졸 전파는 이 비말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공기 중에 꼭 수분을 통해 침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그게 에어로졸이라는 거죠.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다시 개념이 나오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입장 발표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뒤에 제시된 거죠. 그래서 세 개는 WHO가 발표했던 이야기. 나머지 뒤에 두 개는 WHO가 발표하게 된 그런 근거에 대해서 다른 과학자들이 다른 쪽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입장을 받아들이게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순서 문제였고요. 결론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았던 다 두 개, 또 마지막에 확률적으로 높았던 마 두 개가 정답이긴 했는데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렇게 좀 범위를 좁힐 필요도 있다. 저처럼. 뭐가 맞네? 그럼 그것부터 읽자. 끝에 보니까 얘가 맞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선지부터 먼저 보자. 이렇게 해서 좁힌 다음에 같은 A, WHO, WHO의 바로 에어로졸 입장이지.
아니면 그 WHO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 두 단락의 입장인 이런 것들을 묶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안 따지더라도 선지에서 지워나가는 소거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글자 수가 지금 1000자 정도 될 수 있는 긴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접속어 문제. 무조건 실용 글쓰기에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A와 B입니다. 자, 물론 이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지금 뭔가 앞뒤 내용을 당연히 살펴야 되겠지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WHO의 국장이 그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도 있어. 아직 새로 나타난 것은 아니야. 그럼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러나까지는 아니고요. 다만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단지 이런 거죠. 잠시만 생각해보자. A 하긴 한데 다만 완벽하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약간 제한하듯이 하는 거죠.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있기는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가장 또 정답에 가까웠던 딱 하나. 이 수석 과학자는 검토하고 있고 또 뒤에 질병팀장은 계속 우리도 검토해 왔다. 검토하고 있다 대해서 도는 추가 첨가네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대등한 또한 그리고 또 이런 거죠. A 또 검토하고 있다. 또 B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대등 첨가인 또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접속어들 역시 각각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앞뒤 관계를 통해서 자신 있는 것, 특히 또한에 어울릴 수 있는 대등은 선지를 보아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의 확률로 보아서 2번이 될 수도 있고 다만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제한하듯이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는 한데 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접속어 문제들까지도 긴 지문을 통해서 이제 두 문제 살펴보았고요. 자, 객관식 6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용글 문서가 나왔죠. 자, 문서를 작성한 후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지금 소재를 보니까 지연 사유서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유서 같은 거 쓰기도 해요.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지금 내는 거예요. 사유서를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왜 월소득액 변경 신고가 지연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 권리도 아니에요. 그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당연히 정확성 필요하고요. 혹시 이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아는지 법령 위반에 대해서 기한, 날짜가 지연되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4번은 문서 중에서 어떤 문서냐?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일 때 딱 여기까지 권리의 범위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허 명세서와 지금 지연 사유서와는 문서의 종류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가볼까요? 공문서입니다. 자, 공문서니까요. 땡땡 교육지원청이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수신자는 여기에 직접 나오지 않은 듯해 보이지만 각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보내는 거죠. 지원청이 각 학교에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서 운영비 추가 교부 계획 안내 이런 이제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기재해야 될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서 번호 괄호와 함께 작성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왜? 제출 기한만 있을 뿐 문서와 함께 작성 일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문서에 부족한 게 있어요. 문서도 보존 기간 같은 거 있어야 해요. 그래서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수신처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자,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추가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잘못된 게 지금 하나 나왔어요. 내부 결제 문서라고 했지만 벌써 틀렸네요. 왜냐하면 공문서가 교육청이 각 학교에 발송해서 수신자가 지금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부 결제 문서예요? 내부 결제 문서는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품위서 뭐 이런 것들, 기한서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제한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수신처, 발신처가 다 기재되어야 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5번. 약간 상식일 수 있겠네요. 이게 내부 결제 문서인지 아니면은 외부 공문서인지를 보아야 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발신처, 수신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역시 문서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이제 NCS와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 우리는 항상 10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NCS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가지 이내라고 해도 되겠죠. 이상이 아니라. 자, 10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에요. 자, 당연히 자기 개발 필요하죠. 그런데 하위 능력의 자기 개발 능력은 다 맞아요. 자인식 능력, 자기 관리, 경력 개발.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자기소개. 그러니까 이건 범주의 문제죠. 자기 개발 능력과 관계 없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답 2번에 자신의 목표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시간 관리를 한 경험 기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와 관련되되 이것은 전혀 별개의 시간 관리 능력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이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장기 시간과 목표에 맞춰서 단기 시간과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개발 능력과 시간 관리 능력은 별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자기 개발과 다 관련이 되죠. 범주의 문제였고요. 자, 9번에 또 문서 기한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한서, 품위서 기본이라고 했었고요. 특히 기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거네요. 충원하고자 하니까 검토 후 제가 그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한서와 관련할 때 또 잘못된 설명인데요. 참신한 표현. 자, 다만 이것은 내는 거죠.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또 역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돼요. 핵심이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뭘 원하는 거야? 이 기한서에서 누가 한 거야? 내부 결제라고도 했었고요. 그러나 참신한 표현은 어디에 어울린다고요? 광고문. 광고문 같은데 참신한 표현인 거지 기한서와 참신한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자, 마지막 10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는 기한서, 품위서 구별하기도 했었으면서 또 이것도 특히 금액과 관련될 때 복사기 구입 이런 거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럴 때 여쭈어 보는 건데 결제해 주세요의 결국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주로 품위서에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러나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자, 그럴 때 결제 금액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외 문서라고 또 했어요. 또 범주의 문제네요. 아까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 사내냐, 사외냐. 근데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기한서도, 품위서도 지금 내부에서 인삭과 복사기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내적인 거죠. 사외, 회사 바깥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출 내역과 관련할 때 결국 사내에서 지출과 관련된 결의서라고 했을 때 통용되는 사내 문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출 결제와 관련된 결의서라고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범주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았고요. 비문학적인 독해 글들까지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금 꽤 갔죠. 10문제 푸는데. 자, 처음이라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술형 9문제를 또 시간 안에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 글쓰기 답안지 모양 어떻습니까? 1번부터 결국 이제 마지막 9번을 제외한 8번까지는 이런 줄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뭐 0.28이든 0.38이든 이런 얇은 가는 펜, 검정색 펜 대신에 글씨는 잘 보이게 해야 돼요. 채점자들이 막 글씨도 작고 잘 너무 흐리고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심리적인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감점은 아니지만 자, 칸 안에 써야 되고 한 칸에 하나씩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아시죠. 객관식에 마킹할 때 말이죠. OMR 카드, 답안지 다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다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서술형 9번이 최대치로 보면은 뭐 1200자까지 있지만 1000자 정도, 뭐 900자, 1000자 정도 답이 지금 많은 편인데 옆에 150자, 300자 이렇게 150자 단위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당장에 펜으로 막 썼을 때 이게 틀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교정보호를 써서 수정을 해야 되지만 너무 덕지덕지 막 교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교정했을 때 약간 지저분하지 않도록 원래는 지워지는 펜으로 먼저 써라 이런 경우들도 나오긴 한데요. 지워지는 펜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연필에다 덧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을 어쨌든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요를 문장 형식으로 좀 짧게라도 뭐뭐 이렇게 연습할 때는 개요를 짜두고 나중에 뭐뭐 했습니다, 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답안지 형태들도 보여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문 규정 관련된 내용들, 맞춤법, 심지어는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게 이제 앞쪽 문제로 많이 형성이 되죠. 자,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 두 문장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고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완결된 문장으로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책에 있는 오타들을 제가 강의할 땐 다 좀 수정을 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개 이런 게 책에서는 붙여 나왔지만 띄어서 나왔던데 근데 이게 원래는 붙여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뉜다는 아이디어. 자, 여기서 뭔가 어문 규정이 이상한 게 있네요. 뚜껑과 본체.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를 쓰기 때문에 어이의 체, 체육할 때 쓰는 어이의 체잖아요. 본, 몸이 되는 게 본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문 규정상 어이의 체여야 되고 여러 개도 여러라는 관형사와 의존명사 개이기 때문에 이거 띄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이중 피동할 때 피동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나뉘는 것은 피동. 어떻게 나뉘는 건데 본체를 나뉘면 안 되죠. 본체를 나누거나 아니면 본체가 나뉘거나 조사에 의해서 결국은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무엇을 나눈다 이래야 되겠죠. 대신에 무엇이 나뉜다 하는 형태여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는 를이 나왔으니까요. 아니면은 나뉘어진다 그러면 이중의 피동이라고 하죠. 나뉘어지는 건 안 되고요. 애초에. 자, 이렇게 또 있고요. 언급했다도 이거 붙여야 되죠. 명사에 하다가 오면 이것이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사랑하다, 사랑했다 우리 붙여 쓰잖아요. 공부하다, 공부했다 붙여 쓰는 거예요. 언급했다 붙여 써야 되는 기본형입니다. 자, B를 보니까 양념통이라는 설명대사. 이것도 명사거든요. 각각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붙여 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합성어가 아닌 이상 띄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유발하지는 않았다. 이거 용언 두 개네요. 유발하다, 않다. 그러면 결국은 기본형 두 개 일반적으로 띄었어야 하겠죠.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 우리 띄어쓰기 47항 제47항의 본용어 보조용어 이야기인데요.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는 경우가 두 번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띄어쓰는 특히 부정어와 함께 왔을 때 유발하지 않다. 밥 먹지 않다. 집에 가지 않다. 공부를 하지 않다. 이럴 때 띄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 않다 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총 6개고요. A에는 4개, B에는 2개의 오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까지 표시했고요. 모두 고쳐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조건 잘 보라고 했어요. 수정해서 쓰는 거예요. 본체 어휘 고쳤네요. 여러 개 띄었었고요. 나눈다 그리고 언급했다. 잘 고쳐서 쓴 거죠. 문장 전체 써야 됩니다. 자, 또 설명 대상 띄었고요. 유발하지는 않았다. 와, 띄어쓰기까지 지금 여기에 3개나 지금 들어있는 셈이에요.
어문규정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맞춤법, 뭐 우리가 표준어 이런 거 있지만 띄어쓰기도 당연히 한글 맞춤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고쳐서 제가 다시 수정해 드렸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요약형인데요.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완성하라.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지금 다 쓰라는 거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다만 고령화 사회,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대한민국 20%를 넘었죠.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이런 이제 숫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고령 사회와 관련하면서 원래 이 서술형의 지문으로 특히 도표 같은 거로 잘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고령화를 정의할 때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65세 이상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거를 한 66세나 67세나 이렇게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65세도 고령에 안 들어가는 셈이죠. 뭐 그런 맞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진짜 고령의 연령을 높이자 이렇게 해도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제 뭐 65세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뭘 봤죠?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뭐 연금, 개인연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까지도 애매해져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나이대에 속한 분들은. 아니 65세부터 내가 받는데 65세부터가 아니라 66세부터 받으라고 67세에 1년, 2년을 딜레이 하라고 그건 나는 인정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하여튼 그런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고령화 인구 문제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발상은 일종의 사고의 전환. 꼭 65세가 아니라 65세 이상. 우리가 뭐 정년 연장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고의 일종의 전환을 볼 수 있다.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지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요약을 새로운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단어들, 키워드를 잘 써서 사이에 끼워 놓으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4개잖아요. 30점이잖아요. 하지만 2개만 써도 15점은 줄 수 있어요.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러면 3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객관식 세 문제가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술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사이사이에 고령화 인구, 사고의 전환, 과거 기준 해결점이 지문에 있었다라는 거. 적재적소에 끼워 넣어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맞는 문제. 자, 이것도 조건이 그대로 문장 형식이 나온 거죠. 제목을 지금 쓰라는 거거든요. 제목을 특히 유거절로 아예 딱 6개의 띄어쓰기로 우리가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본문의 어휘로만 작성할 거 맞아요. 원래 이렇게 새로운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어휘로만 쓰라는 건데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는 뭐 세계화라는 말,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용어이지만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어요. 국제화라고도 했다가 세계화라고도 했다가 세계화라는 게 결국 미국화 아니냐, 마이크로소프트화 아니냐, 결국은 전 세계가 영어를 써야 되고 전 세계가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뭐 녹아났죠. 어쩔 수 없다. 세계화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뭐 현실이 된 거잖아요. 자, 다만 어쨌든 이때에도 약간 논란의 문제, 세계화라는 게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세계화잖아요. 세계화는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세계화는 바로 여기에 있네요. 오늘날 선진국 간 갈등의 핵심이 다. 핵심이다로 끝나라고 했어요. 핵심이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선진국 간, 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예요.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미국의 관세 폭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 주도적인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선진국이 영원한 선진국, 한 번 후진국은 영원한 후진국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결국 갈등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끝까지 핵심을 6어절로 좁혀서 거의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세계화는
오늘날 선후진국 간. 이것도 띄어쓰는 이유 알겠죠? 여기 띄어썼으니까. 우리 보고 일부러 막 띄어쓰기를 틀리게 해주면서 어절에 함정을 주진 않아요. 제시문처럼 쓰면 되고요. 당연히 간은 사이간자. 여기서는 의존명사의 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간, 국가간, 남녀간 할 때 간은 띄었어요. 물론 이제 가족을 나타내는 부자간, 모녀간, 형제간 이런 거 붙여 쓰긴 하지만 띄어쓰기에 의한다면 여기에 선후진국 띄고 간. 그래서 갈등의 핵심이다. 유거절 맞네요.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주어는 세계화는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핵심이 되고 있다를 줄여 핵심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요약형이었어요. 여기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세계화는으로 시작해 핵심이다로 끝나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유거절로 써라. 세 번째, 본문의 어휘로만 써라. 새롭게 재배열하거나 새롭게 구성하지 않았어요. 30점. 1번부터 5번까지는 30점이니까. 자, 그대로 찾아서 압축하면 되는 제목 문제였고요. 자, 여기도 조건 세 가지를 준 건데요. 자, 이제 이게 글이 길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뒷내용까지 제가 이제 같이 한번 2페이지로 4번 문제를 넣었어요. 자, 보니까 이제 면접인데요. 회사 면접이에요. 자, 어떤 A, B, C 3명이 지원을 했고요.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2개의 구어체 문장으로 요약하여서 쓰는데 적절한 인물이 누군지, 왜 인물이 가장 적절한지, 우리 회사와 뭐가 맞는지 이런 걸 이제 문장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체성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연결지어 설명한 요것 때문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문장으로 바꾸어서 쓰는 건데 면접 대상자 입장에서 쓰는 거네요. 면접 대상자.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정체성. 그러네요. 이게 맞아야 뽑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과 잘 맞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쓰라는 거죠. 그럼 A, B, C 세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A, B, C 세 지원자 중에서 회사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게 말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 A, B, C 중 B를 보니까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내가. 따뜻한 사회. 근데 회사도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얘가 잘 부합하더라라는 거죠.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지원했고 저의 가치관과도 잘 맞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거죠. 자, 이런 형태로 정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호 B, B를 일단은 쓰라는 거였고요. 저는 지원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의 두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요. 전공하였습니다. 지원하였습니다. 간결하게. 역시 뭐 군더더기 없이. 여기에 내용이 잘 요약돼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 3번에서처럼 새로운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든 거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학 지원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을 했고요. 특히 회사의 일종의 방침이 회사의 비전이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그 회사의 정체성이 잘 맞았던 거죠. 자, 의도대로만 쓰면 됩니다. 거듭 불필요하게 아니면은 정말 막 포기하고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특허 명세서. 아까 우리가 뭐 권리의 어떤 범위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했던 특허 명세서 있었는데요. 그러면 또 조건이 30음절, 30글자. 이제는 음절과 어절은 뭐 구별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내 넘어가면 안 돼요. 31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 있는 어휘로만 또 내요. 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재난방송. 우리도 요즘에 이제 재난방송 또는 재난 문자들 막 긴급하게 오잖아요. 특히 지역이나 구마다 다르지만 폭우나 폭설이나 뭐 태풍이나 폭염이나 이런 것도 오고. 아니면 누구누구 주민 몇 세인데 지금 뭐 어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더라. 뭔가 발견하신 분들은 알려달라. 이런 재난 문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나오는 UTIS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번, 도시의 트래픽, 교통의
information,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UTIS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핵심 내용은 지금 이런 거야. 이 특허 발명에 의하면 가장 이제 우리가 지금 재난 문자 뭐로 많이 확인하죠? 단말기가 있을 때. 뭐 휴대전화로 올 때 확인하죠. 근데 단말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그냥 왔는데 이게 재난 상태인지를 모를 수 있죠. 그것조차도 가능하게 한 게 이 발명품, 특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말을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 중인 사용자라도 재난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재난 방송 서비스, 이 발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대요. 문제점이 뭐였어요? 단말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이라서 재난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없을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본 발명이다. 또 이것도 지문을 그냥 줄여서 조건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되겠네요. 이 말들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단말을 소지하지 않는 그 문제 또는 재난 상황을 차량 운전 중이다 보니까 인지하기 어려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명이다. 됐죠?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계속 그대로 잘 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6번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실용 글이죠. 자, 여기도 역시 조건에 맞추어 또 제목을 작성하라. 제목 두 번째네요. 아까도 우리가 세계화와 관련된 이제 제목이 있었잖아요. 물론 제목의 끝은 제출 가능해져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기호를 앞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기호 가를 앞에 붙여요. 정답에는 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자, 기호를 붙여라 붙이지 말아라 이거 꼭 조건에 있거든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또 내용을 보니까 특허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가능해졌다는 걸까요? 제출하는 게 가능했대요. 예전에는 특허에 대한 뭔가 문서가 좀 엄격했어요. 그 양식에 잘 갖추어서 쓴다. 쓸데없는 약간 양식, 불필요한 양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급해. 특허는 빨리 내야 돼. 아니면은 누가 내 걸 빼앗아 가요. 막 도용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로 유출되기도 하고 중요한 특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청해 달라고 해서 형식에 제약이 없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출원 같은 경우 딱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먼저 선점할 때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돼요. 이것을 무슨 임시 기존의 명세서 딱 형식이 아니라 임시 명세서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출 가능해져. 뭐가? 임시 명세서 제출 가능해져. 특허와 관련해서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네요.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요. 임시 명세서 제출.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자, 정답 볼게요. 기호부터 썼어요. 가. 특허 출원할 때, 특허 출원 시 자유로운 형식에 제약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제약이 없는. 따라서 형식의 임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해져 있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제목을 넣기로 했죠. 임시 명세서. 마지막에 있었어요. 여기에 꼭 들어있어야 하는군요. 글자 수만 맞추면 돼요. 어절을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완벽한 정답이지만 유사답안 많다고 했어요. 비슷하게 쓰면 다 점수 줘요. 역시 50점, 6번 문제였습니다. 자, 7번은 이제 100점짜리 7번, 8번 100점 문제들 있잖아요.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기한서 뭐 제한하는 거잖아요. 가나다라의 역시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 페이지에 다 넣을 수 없어서 글씨가 너무 작아질까 봐. 자, 지금 핵심은 뭐예요? 무슨 기한 제한을 하는 거죠? 사원이 저희 지점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무실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 이게 첫 문장이 지금 주제잖아요. 핵심이에요, 핵심. 기한의 핵심. 그래서 왜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사무실 임차가 다음 분기에 만료가 되어서요, 이거죠. 근데 이제 만료가 되는데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 만료인데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달래요. 그래서 저희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무실이 사업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상 불리한 위치. 너무 사무실과 물류센터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비효율적이죠. 비생산적이죠. 같이 있어야 오고 가면서 시간도 벌고 돈도 벌 수 있거든요. 업무가 지연되더라. 그래서 결국 사무실 이전권에 대해서 기한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과 두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제목 뭐에 관한 것? 사무실 이전권에 대한 제안이에요.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타트, 출발점이 되는 두문이잖아요. 핵심에 관한 것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압축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다고? 임대료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전 사유로 제시하면 되겠죠. 자, 답에 의한 거는 사무실 이전 검토권. 사무실을 옮겨야겠어요, 부장님. 이거였잖아요. 자, 이제 임차 만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 고인상 요구 15%나 올려달래요. 근데 이제 고인상 요구 이렇게 압축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사업상의 이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월 임대료 15%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했고, 이유니까. 그 다음에 이 물류센터 이전으로 사무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재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등 사업상 불리하더라. 그것을 자세히 풀어준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한서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기한서의 양식들 확인해 보셨죠?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바로 기한서, 기한일자, 문서번호, 기한자, 제목, 두문, 이전사유, 이런 틀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 기한서를 객관식의 문제 형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한자가 있어야 되고, 날짜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두문도 있어야 되고, 제목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두문에 대한 이전사유를 자세히 두 가지로 또 풀어주는 거죠. 자, 이런 기한서의 틀에 맞게 쓰는 또 서술형 100점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이어가 볼게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것도 실업률, 고용률 변화, 뭔가 도표, 통계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표를 약간의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하죠. 도표 분석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작성하라고 조건부터 나옵니다. 필요한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또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면서 첫 번째, 물론 실업률과 고용률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요. 그대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증가했으므로 뭐는 증가했고 뭐는 감소했다의 구조. 또 두 번째 문장은 뭐뭐가 없으므로 뭐뭐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그것에 맞는 어휘만 지금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고용은 얼마나 많이 취직을 했느냐, 취업을 했느냐는 고용률이고, 일하고 있느냐고, 실업률 당연히 얼마나 취업이 안 되고 있느냐, 흔히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죠. 고용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3과 2024가 마치 비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실업률과 고용률의 비율로 보게 되면 이 비율이 2024년도에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도 그대로, 또 고용률도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도 증가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뭐가 증가했느냐. 그래서 실업률도 고용률도 계속 지금 증가 상태가 된 거예요. 즉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죠. 여기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은 게 아닌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는 증가했고요. 경제 활동은 증가한 거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자체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 거죠.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그렇죠? 요게 지금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 볼게요. 자,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알겠죠? 이게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은 계속 같이 증가했다.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증가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증가한 거죠.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그렇죠? 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는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그렇죠? 실업자 수와 그리고 결국 취업자 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한 것도 아니고 하락한 것도 아닌 거죠.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이었고요. 자,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사실 뭐 문제 9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막 1시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활성화인데 특히 기부 문화도 워낙 실용 글쓰기에서 잘 나오는 소재예요. 자, 다음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 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 이것도 제시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제로 상태에서의 논술, 무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논술처럼 막 그냥 자유롭게 쓰는 그런 논술형이 아니고요. 딱 조건에 맞게 끼워서 첫 단락은 어떻게,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거기에 맞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건 600자 내외니까 좀 짧은 편이죠. 뭐 최대치로 말하면 4단락, 글자 수까지 정해서 한 1000자 정도까지의 답안의 형태들도 있거든요. 핵심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3문단.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200자, 200자, 200자 정도가 평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200자씩 3문단으로 600자 내외로 써요. 내외니까 조금 넘어도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보통 생각하면 돼요. 내외라고 했을 때. 자,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자,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좀 해당될 수도 있어요. 기부하고 싶긴 하는데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긴 거 볼까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럼요. 내 코가 석잔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다만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소액 기부들도 가능하고요. 기부라는 게 꼭 돈만은 아니죠. 재능 기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물론 관심이 없어서도 있고요. 불신도 있어요. 아무래도 통계치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특히 가장 높은 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절반 이상이 지금 그런 답변을 했고요. 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거 통계 제일 많이 높은 거 볼까요? 일단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고요. 뭐 아너스 클럽도 있죠. 뭐 1억 원 이상 막 기부하면 뭐 상도 주고 뭐 상표도 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서로 회원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상층들이 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 물론 투명성도 강화되고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부하지 않는 이유.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각각 지금 들어가야 되네요.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 쪽에. 또 물론 나의 신문 기사에 있었고요. 다의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물론 신문 기사에서도 기부를 많이 안 하더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문가 의견도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낫더라. 인식이 자리 잡지 못. 아까 통계표에도 있었잖아요. 인식이 좀 아직 자리 잡지 못. 특히 이 의식의 변화, 무엇보다도 이런 거. 시혜적인 기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베풀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나도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쪽에 꼭 필요한 활성화 방안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가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돈 많이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월드비전 같은 데서 말리 아프리카의 그런 아이를 위해서 뭐 기부하고 월에 제가 한 3만 원씩 정도 합니다.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만 한 20년 이상 제가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면 좀 바뀌더라고요. 그 대상자들이. 근데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이 막 크게 대단하고 크게 어렵고 막 크게 막 자랑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조금씩 아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조건들을 통해서 쓰자. 단 원고지에 쓰자는 거죠. 자, 600자였어요. 600자 내외 3단락이었었죠. 그래서 대체로 글자 수들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아야 하지만 해결 방안. 아무래도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좀 더 글이 길어 보이긴 하죠. 단 그 3개의 단락의 조건은 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나다라는 그런 조사의 통계나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35% 정도만 기부하더라. 자, 주된 이유 이야기했었죠.
아까 경제적 여유가 가장 없었던 게 가장 높았던 50% 상회했었고요. 또 두 번째, 뭐 세 번째 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먼저 기부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변화 이거 있었죠. 인식의 변화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보다도 뒤떨어지고 나눔의 기쁨이라는 인식 있어야 된다. 또 물론 통계 중에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아까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가 좀 더 베풀어라. 이러한 게 많아져서 빠르게 전파될 것이고 또 투명한 자금 운용이라든지 또 불신도 없어져야 된다. 특히 활성화 방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쪽을 좀 더 길게 써준 거죠. 자, 600자였기 때문에 정말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귀찮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특히 남자분들. 그래도 우리가 여성분들은 막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막 안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별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라도 글자 수 잘 채워주시고. 자, 이제 이게 원고지라고 했을 때 원고지도 우리 책에 있는 원고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글 문서상의 원고지에는 행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도 우리는 썼을 때 이 모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들여쓰기 기억하시죠? 단락이 바뀌어야 하니까 딱 3번 들여쓰기 하는 것이고요. 자, 작은 따옴표 있어요. 한 칸에 하나. 그리고 띈 다음에 작은 따옴표겠죠. 그리고 바로 조사 들어가겠죠. 마침표, 쉼표 다음에 띄지 않았어요. 숫자는 한 칸에 2개.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만 나오면 하나 쓰면 되는 거고요. 뭐 3개의 숫자가 나오면 2칸에 쓰면 되는 거고요. 특히 원고지 맨 끝에 문장 부호 같은 게 맨 끝으로 처리되어야지 절대 제일 앞으로 오지 말아야 한다. 또 띄어쓰기도 맨 끝에 글자로 끝나더라도 맨 앞에 띄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분명히 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35% 이거 보이고요. 그리고 끝에는 여기에는 특별히는 없어 보이죠. 뭐 기부, 문화 이렇게 끝에 띄었었다고 쳐도 되겠네요. 여기 절대 띄지 않은 채 바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내용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고지 사용법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 보이고요. 자, 또 볼까요? 쉼표 보이고요. 작은 따옴표가 여기 지금 많았죠. 통계. 자, 그리고 보니까 끝에 쪽에 역시 이런 거. 괄호 같은 게 맨 뒤에 나왔고 146개국 2칸 안에 처리했어요. 한 칸에 2개니까 남은 하나를 한 칸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또 그래서 이렇게 뭐 6이 이렇게 갔죠. 괄호도 한 칸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도 특별히 없네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글자 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끝에 마침표나 쉼표가 왔을 때 같이 처리한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 변수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대비하려면 여러분 직접 손으로 써야 되겠죠. 띄어쓰기 신경 써야 되고요. 자, 여기는 이런 거 보이네요. 투명하게 하고 여기서 이미 띄어쓴 거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띄어쓴 거라고 간주하고 예전에 뭐 V자 표시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하는 게 좋긴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채점자들과 신경 안 씁니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척한 절대 띄지 말아야 하네요. 불신도 여기도 똑같죠. 불신도 이미 띄어쓴 거죠. 없어야 하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끝에도 여기는 활성화될 이미 여기 띄어쓴 거죠. 그래서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침표로 끝내면 되죠. 정말 심지어는 끝날 때 꼭 마침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신경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0자, 3달러, 기부 문화와 관련해서 조건대로 쓰는 건데 역시 문제점. 또 뭔가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활성화되는 방안을 표에 있는 내용처럼 쓴다고 했어요. 내용처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솔선수범, 상층 등의 솔선수범, 뭐 투명한 운용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 생각 없어요. 주어진 글의 내용만 잘 조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최종 모의고사 1회를 마무리하는데요. 시간을 조절한다고 했지만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1회 모의고사는 여기까지입니다.